분기별의 그래프로 보는 점재표 분석. 오늘은 포스 프린터와 라벨 프린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빅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빅솔론은 2002년 11월에 삼성전기 주식회사의 이 포스 프린터 부분에서 분리 독립을 하여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포스용 프린터 그리고 CAT용 메커니즘 등을 제조,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아이디스 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40.8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아이디스 홀딩스 그룹사에 편입이 되었고요. 상장회사로는 아이디스 홀딩스 그리고 아이디스 그리고 코텍 IDP 등이 있습니다. 자,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버린트라는 프린터 및 관련 부품 생산을 하는 회사가 국내에 있고요. 그리고 빅솔론 아메리카, 빅솔론 유럽 등이 프린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아이베스트가 이번 올해 1월에 설립이 되어서 신규 사업 투자를 주로 하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포스 프린터, 그리고 프린팅 메커니즘, 즉 키오스크용이 있고요. 그리고 라벨 프린터,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 아마 이 사진들은 조금씩 보셨을 것이고요. 자, 포스 프린터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포스 시스템이나 금전 등록기 또는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소형 프린터를 말하고요. 그리고 프린팅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CAT, 그리고 의료장비, 계측기, 택시미터기, 키오스크 시스템 등에 내장되어서 출력 등을 수행하는 부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벨 프린터 같은 경우는 공장, 택배회사, 의료기관 등의 필요 정보를 바코드와 같은 것으로 저장했다가 프린트를 하는 기계장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 같은 경우는 배달, AS, 방문 판매, 주유소, 주차장,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아마 조금씩 보셨을 거고 용도도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업계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 국내 포스 프린터 시장은 일본의 앱슨이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현재 당사는 빅솔론이죠. 국내 포스 프린터 시장의 약 40% 이상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포스 프린터 시장은 일본의 앱슨을 선두로 스타마이크로닉스 및 빅솔론 등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회사의 사업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여기 회사의 IR 자료를 한번 가져온 것을 보면 앱슨 그리고 엑스프린터 그리고 지프린터 등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빅솔론은 중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및 모바일 프린터 시장은 미국의 지브라가 선도업체이고 그 뒤로 미국의 하니웰, 일본의 사토, TEC 그리고 대만의 TSC, 아르곡스 등이 있습니다. 자, 한편 공장 자동화와 물류 산업의 발전으로 라벨 및 모바일 프린터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키오스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또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아마 키오스크가 주변에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 프린터 시장은 조세제도의 정착과 영수증 제도의 필요에 따라 남미, 중동, 아시아 등 신흥시장 위주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다고 회사는 또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을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 프린터 부분이 38.1%, 이번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가 18.4%, 그리고 라벨 프린터가 26.9%, 그리고 프린팅 메커니즘이 6.7%, 그리고 기타 원자재 등이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와 수출 비중을 나눈 거 보면 국내가 21.3%, 그리고 수출의 비중이 74%,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는 것이 4.7%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라벨 프린터 부분입니다. 라벨 프린터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반기만 해도 작년만큼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이 이만큼 차지해서 이 증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메커니즘 부분도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은 아마 키오스크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라벨 프린트 부분을 보면 2019년 사업보고서 중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을 가져온 것을 보면 자, 이것이 2019년을 결산하고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올해 당사는 2년 동안 준비한 라벨 프린터 제품군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사업보고서 중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에 보면 이와 반면 물류 수요의 증가로 라벨 프린터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수년간 투자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라벨 프린터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제품 등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별 매출을 2017년부터 추이를 한번 나타내 본 것인데요. 자, 포스 프린터가 녹색의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포스 프린터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2020년 2, 3, 4분기 때 좀 부진하다가 다시 최근에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막대의 모바일 프린터 부분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에 말씀드린 라벨 프린터 부분이
현재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점점 최근에 들어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 파란색 선그래프인 수출 부분의 라벨 프린트가 점점 증가를 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프린트 메커니즘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크진 않지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추이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라벨 프린트 부분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10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는 것인데요.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크게 변동이 없다가 2020년 1, 2, 3, 4분기 때 떨어졌다가 2021년에 크게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올해 2분기 매출이 최근 10년 분기 사상 가장 큰 매출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익도 상상 최고치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반기보고서에 보면 한편 매년 발간되는 중일사 일본 회사 이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포스 모바일 라벨 프린터의 생산량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모바일 프린터 시장 계속 성장을 했는데, 그 전까지 빅솔렌의 매출은 크게 변동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증가를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고, 이익은 여전히 좋다가 최근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번 2분기 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의 증감률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겠지만 회사가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다가 2018년에 줄어들었다가 2019년에 늘어났다가 다시 2020년 줄고 다시 최근 들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작년에 기저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익도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판관비율, 그리고 MPM, ROE, ROA 등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GPM을 먼저 보시면, GPM이 전체적으로 35% 전후를 유지를 하다가 2019년, 20년에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율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고정비의 경우에 판관비율이 올라갔다가 매출이 늘어나면 다시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PM 빼기 판관비율이 OPM인데, OPM은 이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자, MPM 순이익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OPM과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한 번씩 금융자산 처분 이익 등이나 금융자산 평가이익 때문에 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가 영업이익보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일시적인 이익이, 영업 외적인 일시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ROE 같은 경우는 하늘색 선그래프인데요. 한때 23% 정도 갔다가 떨어지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이익이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매출이 최근처럼 증가를 한다면 이 부분이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ROE가 어떤 지표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ROE가 매출액 순이익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큰 추이를 보면 총자산 회전율이 한때 100%를 넘어갔다가 지금 46%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매출액 순이익률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큰 폭으로 더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 떨어진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부채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이 회사가 지속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8.4%의 ROE에는 최근 4분기에 이익이 합산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당기순이익이 영업 외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부분은 있지만 작년 2, 3, 4분기와 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ROE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본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옛날에 ROE가 좋을 때 증가하는 속도가 좋다가 최근 2, 3년은 좋지 않다가 다시 이번 2분기 때 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인데요. 시가총액이 한때 ROE가 좋을 때 자본 대비 상당히 고평가를 받았다가 더 이상 회사가 성장하지 않고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시가총액이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회사가 거의 차입금이 없이 진행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크게 변동이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이고요. 자산이 갑자기 증가를 한 것은 비지배주주의 자본이 아이베스트가 설립이 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 PR, 그리고 PFCR, 즉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PBR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 대비 많이 올라가 있다가 한때 0.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PL 같은 경우는 5와 10이 아주 좁은 밴드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오히려 고평가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떨어졌는데, 이것은 또 일시적인 이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PFCR 같은 경우는 현재 10.6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도 회사가 최근 들어서 자유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의
수준 등은 회사의 수익성이나 ROE 등을 보면 뭐 고평가라고 보기도 힘들고 또 저평가라고 보기도 힘든 아주 적정 수준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 자산 회전율수입니다. 자, 회사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더라도 회사의 재고 자산의 매출 채권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이 나중에 채화 재고나 그리고 대선 충당금으로 떨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분식회가 이 부분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수는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60일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고 자산 회전율수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재고가 점점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34일은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이를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현금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영업 현금흐름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영업을 통해서 회사가 현금을 잘 벌어들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빅솔론 같은 경우는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꾸준히 영업 현금흐름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은 이제 스케일이 최근 투자 때문에 좀 압축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꾸준히 영업 현금흐름으로 잘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캐펙스가 크게 필요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리캐시플로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아이디스 홀딩스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회수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감소가 되었다가 다시 금융자산 취득을 했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 때 아이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600억이 투자가 되었고 이것이 또 투자부동산 398억을 또 매수하는 이런 과정이 자회사를 통해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한번 또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것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적절하게 잘 투자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한번 추이를 계속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점검흐름표를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인 추이를 잘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 현금 흐름은 꾸준히 잘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캐펙스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그냥 유지 보수 정도만 유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프리캐시플로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이고 최근 들어서는 탄탄하게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융자산에 대한 회수와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최근 들어서는 또 증자를 통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또 투자를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부분을 보면 배당 성향이 21%, 33%, 44% 이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이 시가 수익률이 한 3% 전후를 계속 유지를 하는 회사의 배당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원, 190원, 150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시가 배당률 3% 전후를 맞춰주려고 하는 회사의 노력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185억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보이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합치면 현재 764억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타법인 등의 출자를 한 단기 손익인시 금융자산이 한 215억이 있고 그리고 투자부동산이 397억 정도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합치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 부채 같은 경우는 장기 차입금 3억 3,900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회사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 도는 현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회사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시너지가 있는 업종에 투자를 늘려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으로 다른 일들을 벌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추이가 관찰이 필요하고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 2분기에 나타냈던 이 기록적인 매출이 계속 지속이 되는가 라벨 프린트 부분이 계속 성장하는가 그리고 다른 프린트 부분이 또 계속 성장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아이디스 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빅솔론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